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서 지금 수평토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평토합의 내용적인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안 내 응력이라는 거를 다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런 집안이 있을 때 하나의 위치에서 수직의 응력 시그마 V가 있었고요. 수평의 응력 시그마 H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단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죠? 타우가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이 수직의 응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계산하는 방법들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수직의 응력 중에서도 뭐를 했었냐면 지금 이거의 자중에 의한 응력, 그러니까 시그마 V 제로, 그러니까 흙의 토체의 자중에 의한 응력, 외부 하중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응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체 자중에 의한 거는 어떤 식이었냐면 시그마 V 제로, 토체 자중에 의한 거는 감마 1 Z1 더하기 감마 2 Z2 더하기 뭐 이런 형태로 지금 표현을 했었고요. 추가적인 응력이 작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2대1 분사법이라든가 아니면 부시네스크의 뭐 이런 영양계수에 의한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집안 내 응력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수직응력, 수평력도 지금 마찬가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짚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응력이 흡입자가 받는 응력과 유용력이죠, 그죠? 그리고 간극수압이 받는 응력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유용력, 간극수압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뭐라 해야 돼? 토지력학의 어떤 특성을 이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을 다뤘었습니다. 자,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 수평 방향의 응력 크기를 이제 어떻게 결정할 건가 하는 것들을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하는 내용은 수평 방향의 응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단력이 얼마 있는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토질에서는 물론 전단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계산하기도 지금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계산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실질적으로 파괴에 직면하는 뭐 이런 상황을 빼고는 이 수평으로 지층이 이런 경우에는 전단력은 일반적으로 거의 작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학기 끝날 때까지 아마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평력, 우리가 수평 토화, 흙이 미는 힘, 그래서 우리가 lateral earth pressure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좀 전에 했던 집안 내 응력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토합의 이제 형태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기본적인 형태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시그마 V를 계산하는 방법은 했어요. 그러면 시그마 H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면 기본적인 거는 시그마 H는 뭐에 지금 따라서 바뀌느냐, 시그마 V에다가 요거에다가 어떤 개수를 곱해서 결정을 하려고 듭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살짝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개수라고 하는 게 K라고 하는 게 시그마 V분의 시그마 H 이런 형태로 됐죠. 그래서 이런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토합계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토합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수평력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느냐? 수직력에 곱하기 얼마, 토합계수죠. 곱하기 얼마 형태로, 기본적인 형태로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토합의 형태를 보면요, 지금 이런 이 예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옆에를 보면 전형적인 이제 옹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옹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옆에 오는 토합, 얘가 옆에 있는 토체가 옹벽을 밀려고 들죠. 그죠? 그러면서, 이 옹벽이 버티지 못하면 옹벽이 붕괴되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옹벽이 얼마만큼, 견뎌야 되는가 하는 거는 옆에 미는 이 힘, 이 토합이죠. 이게 수평 토합입니다. 수평 토합의 크기만큼을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온격은 안정한 것이고, 그게 저항 못하면 이제 붕괴되는데, 자, 그러면 첫 출발은 뭐냐면, 얼마나 미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수평투합을 우리가 사용하는 한 부분일 거고요. 요 옆에 보면 지금 뭐가 있냐면, 이 집안 내에 어떤 구조물이 있어요. 지중 구조물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뭐 터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터널 라인도 있을 거고요. 요건 약간 들리는 얘기지만. 자, 또 많이 우리 빈번하는 게 뭐가 있어요? 상수관, 하수관, 뭐 이런 박스. 자, 그러면 이런 지중에 있는 박스가 이 옆에서 미는, 그 위에서 미는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토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평투합, 수직응력을 받게 될 텐데, 자, 얼마만큼 미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역시 결정이 돼야 이 재료가 얼마만큼의 견딜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수평투합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크게 지금 세 가지 형태로 이제 투합을 나눠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극단적인 상황을 세 가지를 이제 이 상정을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토체의 변형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입실론이 0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그마 V가 얼마일 때 시그마 H는 얼마인가 하는 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주동 상태, 수동 상태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부분은 공통점은 뭐냐면 파괴 상태예요. 파괴 상태예요. 그런데 이 파괴되는 양상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럼 보면 이 주동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있는 토체 흙이 구조물을 밉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파괴가 돼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흙이 미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데 흙이 밀어서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파괴가 되는 상태.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주동 상태, 액티브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흙이 밀려요. 흙이 밀려서 파괴가 돼요. 자, 지금처럼 구조물이 흙을 밀어요. 흙 입장에서 밀리죠. 그래서 얘가 파괴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패시브 상태, 수동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큰 세 가지 이제 극단적인 상태를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가만히 있을 때 정지 상태. 자, 파괴가 되는데 하나는 흙이 밀어서 파괴되는 거 주동 상태, 흙이 밀려서 파괴되는 거 수동 상태. 그래서 이 주동, 수동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흙 중심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게 제 내지 제외지가 어디냐 이런 것도 굉장히 헷갈려 하실 텐데, 흙은 토합에 있어서는 흙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다가 톨게이트 있어요. 요금 내는데. 자, 이 요금 내는 곳이에요? 요금 받는 곳이에요? 자, 이게 이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 요금을 이제 받는 분 입장에서는 요금을 받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고객,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서 요금을 내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요금 내는 곳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냐면 요금 받는 곳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판을 누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 돈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요금 받는 곳 이래다가,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요새는 요금 내는 곳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흙이 밀리느냐, 미느냐 이런 거예요. 흙이 밀면 주동, 흙이 밀리면 수동이에요. 그래서 구조물의 입장이 아니라 흙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는 그림은 파괴가 되는데요. 그 양상을 지금 응역 상태로 지금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 시그마 V가 있어요. 여기에 시그마 H가 있어요. 정지 상태가 있습니다. 입실론 0에 가만히 있는 이런 상태인데, 자, 요번에는 이쪽에 흙이 이쪽으로 밀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시그마 V가 일정한데, 수직에 숨기는 힘이 일정한데,
옆에 있는 시그마 H가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언젠가는 파악에 도달할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이 응력이 작아지는데 파괴되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고 이제 의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차라고 본다면요. 자, 수직으로 밀고 있습니다. 네, 꽉 밀어요. 수평으로도 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요. 수직, 수평이 밀고 있어서 얘가 이제 안정한 상태를 갖고 있는데 수평에 미는 거를 딱 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훨씬 더 불안정한 상황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계란을 손에 잡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꽉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온 방향에서 다 잡고 있으면 얘가 안정적인데 한 곳만 꽉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가 파괴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요 뒷페이지에서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모 원을 보면 이게 파괴 포락선입니다. 모 그러면 파괴 포락선에 시그마 타워가 있어요. 시그마 V가 있고요. 시그마 H가 이런 상태면 파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파괴 포락선에 안 되어 있으니까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그마 H요? 시그마 V가 일정한 상황에서요. 시그마 H가 줄어요. 그래서 모원이 이렇게 되겠죠.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줄다 보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돼요? 자, 파괴선에 만나서 파괴까지의 상태에 도달한다. 자, 이럴 때의 토합을 뭐라고 하느냐? 이 수평력이 줄어서 파괴까지 가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주동 상태의 토합이라고 얘기해요. 주동 토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거꾸로 이럴 수도 있죠. 지금 여기가 흙이 밀려요. 수평력이 작용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시그마 V가 일정하게 있는데 시그마 H가 점점 커져서 얘가 결국은 또 파괴까지 가요. 자,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처음에 시그마 H가 있다가요. 커졌어요. 더 커졌어요. 자, 그러면 역전이 돼요. 이제 시그마 H가 이제 더 커져요. 시그마 V는 일정하게인데 더 커져요. 더 커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파괴선에 걸려서 파괴가 되겠죠. 이때 응력 시그마 H의 이때 응력은 패시브 상태, 수동 상태에 지금 우리가 토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모 콜럼상에서 이렇게 표현된 거는 나중에 얘기할 랭킨의 토합 이론에 지금 어떤 하나를 지금 미리 얘기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흙이 언제 이렇게 밀고 밀리느냐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래요. 자, 여러분들 이 흙이 뭐 터파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벽체를 두고요. 이만큼 흙을 팠다 이거예요. 파냈어요. 흙을 지방을 굴착을 해냈습니다. 자,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한쪽만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 흙에 뭐 침투할 때 많이 그렸던 뭐 이런 그림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흙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으로 파괴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이렇게 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있는 거는 얘를 밀죠. 흙을 밀죠, 그죠? 여기 있는 흙은 어떻게 돼요?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흙의 입장에서 보면 밀리는 거잖아요, 그죠? 밀리는 거잖아요. 이쪽은 어떤 상태냐면 액티브 상태, 주동 상태에 있는 거고요. 이쪽은 패시브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동 상태에서 미는 거와 수동 상태에 버티는 거가 이게 누가 더 크냐? 이놈이 더 커서 저항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안정한 거고 이놈이 더 작으면 붕괴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물론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본다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파괴시키는 게 얼마고 저항하는 게 얼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수평토합을 기본적으로 계산을 이제 해내려고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벽체 변이에 따라서 토합의 크기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 있는 구조물이요. 이쪽을 흙을 밀어내면, 이쪽을 흙이 밀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수동 상태가 되죠. 그죠? 그러면서 토합이 생겨요. 이쪽으로 밀면 거꾸로 이렇게 흙이 밀어서 이렇게 파괴가 되면 주동 상태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정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벽체 변이가 이쪽이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주동 상태 토합을 갖고요. 이게 가만히 정지 상태에 있을 거고요. 자, 이게 수동 상태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주동 토합, 정지 토합, 수동 토합을 얘기한다면 크기의 수는 당연히 수동이 가장 크고요. 주동, 정지, 수동 토합 순으로 커집니다. 근데 여기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은 경우는 언제냐 하면 물이 같아. 물이.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전당 강도를 갖고 있지 못한 재료인 경우에는 파이가 0인 재료에는 지금 주동이나 수동이나 정지 상태나 이런 비압 축성 특성을 갖게 되면 이제 얘가 갖게 되죠. 그래서 이꼴 되어 있지만 강도를 갖고 있으면 어쨌든 수동이 가장 크고 정지 그다음에 주동 상태를 갖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교과서적으로 살짝 이렇게 그렸지만 그냥 좀 편하게 그리려고 그렸는데 실제로 본다면 이 수동 토합을 유발하기까지 변형이 주동을 유발하는 이 변형의 크기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그림이 약간은 스케일에 안 맞게 약간은 그려진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이제 접근을 할 때 이게 이 수동 쪽에 저항하면서 토합이 충분히 생기기 위해 과대한 변형이 생긴다면 이거를 설계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는 게 합당하냐? 이게 저항하는 요소를 조금 더 줄여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가면 이런 논란도 기술자들이 하게 됩니다. 이런 지금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이 수압에 대한 얘기예요. 봐요. 시그마 V가 있습니다. 시그마 V가 있어요. 자, 이게 시그마 V는 두 가지 입장에서 있었죠. 아까 이 자중에 의한 거, 델타 시그마 V 이런 지금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썼냐면 총력은 유용력 더하기 강수압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흙을 이렇게 보면요. 흙을 이렇게 보면 시그마 V가 있는데 여기에 결국은 뭐 토탈이라고 할까요? 시그마 토탈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시그마 V 프라임이 있고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강국 수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U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UV라고 그럴까요? V. 그래서 시그마 토탈 V 토탈이 지금 시그마 V 더하기 UV 뭐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수평 토합이에요, 이제. 수평 토합이 시그마 H를 갖고 있는데, 자, 시그마 H의 토탈도 역시 시그마 H의 프라임과 U를 갖고 있는데, 자, 요 간극수압이 이 물이라고 하는 놈은 전당 강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 방향에 작용하는 거나 수평 방향에 작용하는 거나 임의의 어떤 방향에서 작용하는 응력이 어떻게 수압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이런 같은 것들 형태를 압력, 그리고 수압, 압력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수평 방향에 작용하는 거나 수직 방향에 작용하는 거나 같다. 물은 같다. 이게 물은 같다. 자, 그러면 이 유용력 입장에서 지금 수직 방향의 수평 방향이 도대체 얼마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곱하기 얼마를 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 곱하기 얼마를 하는 이 토합 계수는 유용력에 대한 거예요. 유용력에 곱하기 얼마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수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직이나 수평이나 같고 얘는 이 수직 수평이 같지가 않아서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전체적으로 수평 토합이 얼마냐 하고 얘기했을 때는 자, 유용력에 곱하기 얼마 어떤 방법? 내가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곱하기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유용력 상황에서 얼마 곱하기 얼마가 된 거 물은 어떻게? 물은 별도로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수직응력에 대해서 이렇게 따졌듯이
수평 방향의 응력을 따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평 방향의 유용력과 유용력을할까요? 그 다음에 수압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수압은 어떻게 돼? UV나 UH나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수압은 수압대로. 그러니까 물은 물이요. 흑입자는 흑입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강조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나중에 토합 이론을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초능력 상황에서 고려를 하려고 들어서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많은 실수를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강조하고 지나갑니다. 자, 좀 쉽다 그래야 되나? 좀 간단한 우리 정지 상태 토합 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흙이 이렇게 있는데요. 있는데 수직응력이 얼마가 작용해요? 그럼 수평응력이 얼마냐?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변형이 없어요. 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작용을 할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시그마 h는 시그마 v에다가 곱하기 k를 하는데 자, 요때의 토합 개수를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움직이니까 k0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없는 상태에서의 토합 개수.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보면 자, 주동, 정지 상태, 수동 있으면요. k0 변형이 없어요. 수동 상태 토합 개수는 뭐라고 쓰겠어요? 패시브 상태잖아요. 그죠? kp라고 나중에 쓸 거고요. 주동 상태는 액티브 상태잖아요. KA라고 쓸 겁니다. 뭐 이게 대문자로 쓸 수도 있고 소문자 이건 뭐 알아서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K0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흙이 지금 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수평은 수직력의 몇 배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 경험식, 제키의 경험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K0는, 이때 K0는 1 sin 파 이런 형태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많이 결정을 하는데 이런 경험식에 의한 경험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또 뭐 지금까지는 상당히 이 신뢰성 있게 평가한다고 이제 보여진다. 그나마 그래서 이 식 형태는 여러분들이 외우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시험 문제 이 식은 경험식이지만 안 줘요. 물어보면 파이값이 얼마일 때, 뭐 토지 이런 조건에서 정지 토합 개수가 얼마냐? 이 식 외워야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기사 시험 보실 때도 이 식 외우기를 요구를 합니다. 강요를 합니다. 외우셔야 되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1 sin 파이다 이런 거고요. 자, 이 수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흙에 대해서 개발이 된 거냐면 사질토에 대해서 개발이 된 거예요. 사질토는 이래요. 이렇게 잘 맞아요. 또 잘 유사하게 잘 맞기를 조금 확장하면 점토 쪽에도 적용하는데 어떤 점토에서 잘 맞느냐? NC 정규 안밀 점토에서도 이 수식이 뭐 어느 정도 이제 적용성을 띱니다. 자, 그런데 과밀 점토를 가게 되면 이 토합 개수가 1 sin 파 여기서 조금 변형이 돼요. 자, K0가 1 sin 파 이런 경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시그마 V가 예를 들어서 10이 작용했어요. 근데 시그마 H가 5가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곱하기 시그마 V 10이죠. 자, 여기에 K0는 얼마냐? 0.5예요. 그렇죠? 정지 토합 개수가 0.5인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요. 추가적인 응력이 작용해서 지금 수직 응력이 예를 들어서 20으로 올라갔다고 쳐요. 20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수평력도 올라가겠죠. 그죠? 한 10 정도가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얘를 제거를 하면 수직응력은 지금 누른 만큼 없애버리니까 제자리로 돌아올 텐데 지금 누른 상황에서 옆에 늘어났던 이 토합이 얘를 제거한다고 얘도 덩달아서 그대로 원래 위치로 5까지 돌아올 거냐 하면 그렇지 못하겠죠. 그죠?
지금 위에는 수직응력은 누른 만큼 뺀 만큼 이런데 수평응력은 눌러서 증가한 만큼을 뺀다고 그게 바로 돌아올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가 아니고 다 못 돌아오고 얘가 뭐 7이나 8이 됐다 이거. 예를 들어 7이 됐다 이거. 그러면 얘가 10으로 돌아왔는데 7이니까 이때 토합계수는 얼마냐면 지금 0.7의 토합계수를 갖는 거죠. 토합계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하는 응력 경험 이거를 여러분들 안밀에서 뭘로 평가했었냐면 OCR 과안밀비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OCR은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현재 받고 있는 응력과 과거 언젠가 받았던 최대 응력 이게 선행 안밀화증이죠. 비 그래서 이놈이 OCR이 이게 1인 경우를 우리가 NC 정변율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OCR이 커지면 내가 K0도 증가하겠구나 이런 얘기야. 그죠? 얼마만큼 증가할 거냐? 다음 수식처럼 일반적으로 쓴다. NC 상태에 비해서 OCR의 0.5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토합계수는 NC 상태에 비해서 0.5순이니까 루트 K0 NC 상태 곱하기 0.5승의 루트 OCR 이런 형태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여기 0.5를 쓰는데 뭐 이거는 약간의 뭐 조금 변동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0.5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정지 상태의 토합은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이제 쉽게 이제 계산이 된다. 자 봅시다. 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뭐 감마가 1.8, 깊이가 여기에 뭐 2m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시그마 V는 얼마예요? 1.8 곱하기 2 감마 Z 됐죠? 자, 수평 방향으로 미는 시그마 H는 얼마인가? 이거를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토합 계수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K0가 예를 들어서 0.5였어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파이가 지금 만 30도 이런 흙이었어요. 내부 마찰각이. 그러면 어때요? K0는 1 sin 파이 어떻게 계산? 30도면 2분의 1인가요? 맞나? 계산기 sin 30도가 2분의 1인가요? 네,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모르겠네요. 여기 2분의 1이면 0.5겠네. 어쨌든 계산하면 얼마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시그마 H는 K0에 시그마 V 해서 계산된 거를 해서 바로 시그마 H를 정지 상태에서 계산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지금 OCR에 있는 OC 상태의 점토다고 한다면 토합 계수를 이런 형태로 적용을 해서 역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게 지금 이제 정지 상태의 토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자, 위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선형탄성체라면 정지상태 토합계수는 다음처럼 포화송비만의 함수로 1 포화송비분의 포화송비 형태로 결정이 될 수 있다. 선형탄성체인 경우는 자, 그런데 여러분 흙이 선형탄성체냐? 이렇게 가정하기는 너무 무모합니다. 흙이라고 하는 얘기는 선형탄성이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결정을 잘 안 한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 정도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 구조역학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시그마 V가 작용해. 자, 탄성계수가 2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형이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옆으로 늘어날 거고요. 이쪽으로는 줄어들 거고 옆으로 늘어날 거죠. 자, 그런데 K0 상태는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변형이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시그마 H를 가요. 시그마 H가 K0의 시그마 V만큼 가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놈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에 epsilon H가 0인 상태로 만들 때 이때는 얘가 K0가 얼마냐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거의 탄성계수가 얼마, 포화성비가 얼마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2D 상황이고 실제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시죠.
실제 계산하면 시그마 V를 가고요. K0는 어떻게 가해지고 있어요? 이쪽에 K0의 시그마 V, 이쪽 방향도 K0의 시그마 V. 수직으로는 시그마 V 이쪽을 밀고 있으니까 이쪽 밀고 있는 게 1로 누르면 이쪽으로 튀어나올 거고 이쪽으로 누르면 대칭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쭉 문제를 풀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자, 좀 전에처럼 이거는 실질적인 흙이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식을 우리가 써서 정지토합계수를 실질적으로 계산에 사용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뭐 기사시험이나 뭐 이런 데 나오기도 한다.